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공헌의 개요와 의의, 그중에서 사회공헌의 의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사회공헌 활동의 개념, 그리고 이 사회공헌 활동이 어떠한 거시적, 미시적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공헌 활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사회공헌 활동이 계속될 경우에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까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간송미술관의 간송 전영필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은 일본 유학 중에 20대의 조선에서도 손꼽히는 부자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에 많은 조선의 그 각종 유물들이 일본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 모으기가 어려웠었던 희귀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직접 고서화와 골동 부분을 돈으로 주고 직접 사 모으면서 결국 끝까지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를 지켜내고 결국 1938년 보화각을 설립해서 광복 이후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공개해서 간송미술관을 세우는 데까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국보나 중요한 문화재들을 소중하게 잘 간직한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간송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직접 인류가 만든 언어 문자 중에서 그 만든 과정이 남아있는 유일한 희귀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국보 1호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의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될 아주 훌륭한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간송 전영필 선생이 지켜왔었던 이러한 문화재 보호 활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을 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은 이렇게 간송 전영필 선생처럼 그 시대에 맞게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기업이나 단체 이러한 다양한 이 조직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이거를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은 우리가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걸로는 어떠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든가 사회봉사활동, 기타 최근에는 환경보호나 각종 교육 지원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사회 공헌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사회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단순한 기부 문화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 방법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같이 살펴봐야 될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인 SDGs 해서 총 17가지의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지속 가능한 중요한 가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각종 콘텐츠를 통해서도 활동할 수 있고 저희 수업을 통해서도 하나하나씩 살펴볼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대표적인 빈곤퇴치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서비스와 성평등, 기타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혁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불평등 감소와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과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의 보호, 더 나아가서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와 지구촌 협력까지 다양한 주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개인이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속하게 될 각종 회사나 단체, 기업, 조직에서 사회 공헌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각종 이 사회문화 교과목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 사회공헌 활동의 의의를 정리를 해보자면 바로 공동체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라든가 우리가 자손 대대로 물려줄 환경을 보호한다라든가 교육문화 발전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금의 사회공헌 활동이 앞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글로벌적인 요소까지 이 사회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개인을 넘어서 기업 그리고 국가 전체가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에는 윤리 경영이라든가 개인에 있어서는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가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각 대학에서도 대학과 전공에서도 이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가을철이 되면은 이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지원을 하고 이 경로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회 공동체 의식들을 항상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고 이 사범학부에 속해 있는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MT를 학생들끼리의 단합을 위해서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장애 학생들을 함께 초청을 해서 함께하는 이 어울림 MT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각각의 대학과 전공이 가지고 있는 특색에 맞추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금 이 순간에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의 구체적인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사회공헌 활동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사회공헌 활동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거시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각종 문화적인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사회공헌 활동이 바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는 개인이 이루어져 있지만 이 개인이 다시 속해 있는 가족이나 학교나 아니면 이웃과 기업 각종 이 전체 사회 각종 구성원들 간에 서로 연대감을 높이고 다양한 협력 문화를 조성함으로 해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에 거시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전서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은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공동체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사회 구성원들 간의 연대감을 높이고 함께 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국가 단위로 또 국제사회로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자면은 국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정부 정책과 연계를 해서 각종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지만 이는 또다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대안책을 모색한다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결국은 그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고 국지적으로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각종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회공헌 활동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함께 있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위기 상황을 항상 걱정해야지 되는 이러한 글로벌 이슈 한복판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연스럽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이슈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사회 내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부 정책으로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회 공헌 활동으로서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 사회를 우리가 글로벌 이슈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국가 단위 내에서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각종 기회균 등을 위해서 형평성 있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로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스템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제도, 각종 정부의 정책과 같은 각종 입법기관이나 정부 행정기관들이 이 다양한 행정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부 정책이 사회 곳곳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소외계층을 우리가 직접 우리 이웃을 살펴봐야지 되는 이러한 틈새를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회 발전을 모색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의견들이 모아져서 더 나아가서는 국가 단위에서 사회 전체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다양한 이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만들고 있지만 그 와중에는 거기에 해당되지만 다른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혜택을 못 받는, 또 우리가 정부에서 아무리 일일이 가구마다 조사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소득이 잡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초수급이나 아니면 차상위에서 제외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들을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완전히 이룰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사회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틈새도 우리 이웃과 개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기회균 등을 위한 형평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이 아주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공헌 활동의 거시적 의미를 마지막으로는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환경 및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각종 자연 환경을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왔다라는 생각하에 환경을 보호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이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직접 표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기업이 나무 심기 행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각종 환경보호, 자연보호 활동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멋진 이 대한민국의 생태계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로 발전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환경보호나 아니면은 사회적 책임을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행하는 게 아니라 뭐 황사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 기후변화에 대비를 해가지고 몽골이나 중국에 있는 이러한 이 사막지대나 각종 이 황토지대에도 나무 심기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이슈로서 거꾸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사회공헌 활동이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사회공헌 활동이 나 자신이나 어떠한 개인한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의 미시적인 의미로는 일단 개인 자체가 개인적인 성장이나 자아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봉사활동과 같은 여러분들의 참여 활동으로서 공감 능력이나 아니면은 리더십, 각종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중고등학교 때도 학교 내에서 교내외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었던 여러분들의 공감 능력 내지는 이웃사랑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대학까지 발전을 해서 대학에서의 각종 사회봉사 활동이나 사회방송 교과목들로 직접 실현되는 걸 여러분들이 목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든 나중에 취업을 한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개인의 문제 해결 역량이나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각종 봉사활동이나 참여활동을 강요하는 그러한 사회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아실현의 측면에서 사회공헌 활동은 개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어떠한 사업체, 기업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차원에서 보면은요, 어떠한 조직이든 아니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기업의 측면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지만, 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향상하는 게 결국은 그 기업에 대한 주변에 아주 좋은 평판이나 아니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도, 이러한 것들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 구성원, 개인,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주변의 이웃사랑이나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기업이 직접 참여한다라는 이러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아주 중요한 모토, 중요한 그런 가치관들에 동조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사기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은 개인의 차원에서 자아 발전을 위해서, 또 기업이나 조직은 기업과 조직이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특히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각종 브랜드 이미지 향상이나 구성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측면에서 보면은요, 지역사회 내에서의 각종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한 분야들, 예를 들면은 교육지원이라든가 복지지원, 기타 환경보호와 같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공헌 활동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그 어려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복지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 이 시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연령 대상에 따라서 있는지 차별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소득 계층만으로 구분하는 거라든가, 또는 어떠한 지역만을 한정을 해가지고 제공해주는 서비스보다는 그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즉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 하더라도 서울에 강남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강남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저소득층이나 여기에서 홀로 이 독신가구로 살고 있는 노령층이라든가 청년 인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지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각의 대상과 지역과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차별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줄 수 없을 때, 이러한 것들을 사회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사회공헌 활동도 미시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고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 네트워크와 상호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겠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이 어떠한 공익사업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기대를 한다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경제 활성화의 하나의 동력으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미 벌써 북유럽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당연히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고, 또 각종 대기업들이 저런 연탄을 배달하는 이 자원봉사 활동이나 아니면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제공해주고 있는 요금제 제도,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향상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각종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각종 이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로까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살펴봤었던 거시적인 의미에서의 사회공헌 활동만큼이나 기업, 개인,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공헌 활동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에는 다양한 특성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한 몇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사회공헌 활동은 자발성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성을 근간으로 한 개인, 기업, 단체, 더 나아가서 국가사회 단위에서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가 사회공헌 활동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사회공헌 활동을 남들한테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 스스로의 자기 의지에 의해서 참여를 한다는 점에서도 당연히 어떠한 그 능률성이나 아니면 효과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공헌 활동은 말 그대로 즉 공공의 이익, 그래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개인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나 노력이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어떤 금전, 각종 관심 이러한 것들을 희망한다는 점에서는 개인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익보다는 손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정 개인이나 어떠한 조직, 어떠한 이 기업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띠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방금 봤었던 것처럼 어떠한 개인이나 그 회사, 기업에게도 장기적으로 봤었을 좋은 긍정적인 효과까지 있다는 점에서 이 공익성은 개인의 이익, 그러니까 그 공공의 이익을 넘어서 개인의 이익까지도 장기적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는 사회공헌 활동의 특성 중에서 지속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지속성은 사회공헌 활동이 단순하게 이 한 차례 일회성 이 봉사활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해결을 하거나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회공헌 활동 이 지속 발전 가능한 이러한 모티브를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서로 공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성 또한 사회공헌 활동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공헌 활동은 이 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개인이나 기업이나 각종 단체들이 서로 협력을 한다는 점에서 이 협력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나 기업, 기타 비영리 단체인 NPO나 개인 등이 상호 협력을 통할 경우에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이 넘어서 기업과 기업, 또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단체나 기업과 정보, 이렇게 다양한 사실상의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더 많은 사회공헌 활동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사회공헌 활동은 앞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나왔었던 개인이나 기업, 단체와 같은 그 대상의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분야의 다양성도 아주 중요한 사회공헌 활동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의 환경보호 활동이라든가 그 외에 교육지원이나 복지지원, 각종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이 가능하고, 실제 우리는 주변에서 어떠한 벽화 그리기를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을 본다라거나 그 그림의 우수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그림이 어떤 퀄리티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거라기보다는 이러한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간과 노력과 관심을 쪼개서 이러한 벽화 그리기를 직접 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우리 사회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공헌 활동의 특성으로 이러한 다양성을 함께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사회공헌 활동은 앞으로 이 사회공헌 활동이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에 아주 중요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러분들은 꼭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아주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곤이나 교육 격차, 기타 환경 문제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공헌 활동은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이나 조직의 이미지를 향상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 실현을 위한 어떤 인격 성장을 위해서, 또 기업이나 단체는 여기에 대한 신뢰도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킴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은 아주 중요한 이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기대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 역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 내에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경제적인 효과로 볼 수 있겠고요.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협력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공동체 의식 증대가 사회 공헌 활동의 기대 효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과 소위 말하는 요즘 ESG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핵심 요소로서 이러한 ESG 경영 실천이 사회 공헌 활동의 아주 중요한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회를 발전하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버스 방향 이 노선도에서 버스 방향표를 이 직접 개인이 자전거를 타고 버스 정류장을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스티커를 붙여서 사회적인 많은 이 지지와 관심을 받았었던 이민호 청년의 케이스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항상 이용을 하고 있던, 자기는 익숙한 곳이긴 하지만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버스 정류장 내에서의 버스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를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기가 서 있는 이 버스 정류장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고, 더 나아가서 이 위치에서 오는 버스는 어느 방향인지 아주 간단한 채 1,000원도 되지 않는 스티커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었던, 이러한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했었던 사회 공헌 활동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었고요. 특히 저렇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고 사회 전체가 아주 큰 도움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 버스 노선도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각종 버스 차량 정보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됐지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작은 스티커 하나가 많은 사람들한테 편리함을 줬다는 점에서 큰 공감을 이뤘었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서 그 의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 공헌 활동의 이 구성과 유형 중에서 사회 공헌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